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공개 변론이 현재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영선 행정관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수사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제 현재 4차 공개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까? 좀 전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영선 행정관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그와 관련한 이제 기록을 제출하긴 했습니다만 네. 헌재 입장에서는 대단히 미흡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다고 이제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영선 행정관은 항상 대통령을 수행했던 비서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신문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네. 오후에는 이제 세계일보 기자와 전 세계일보 사장이 출석을 해서 그 세월호 세계일보가 그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 특종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이와 관련해서 세계일보의 그 보도와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세계일보 사장이 당시에 경질되게 되는데 예. 청와대가 집중적으로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그 폭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제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오후에 이제 신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영선 행정관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지난 2차 변론 때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윤전추 행정관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영선 행정관. 많은 분들이 그 최순실 씨의 휴대전화를 이렇게 옷으로 닦는 그런 모습을 기억을 하실 텐데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때 이제 의상실 동영상이라고 하죠. 네. 여기 이제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고 그때 이제 닦아가지고 주는 그 모습이 최순실의 어떤 그 세력, 네. 그 힘을 보여줬다라 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이영선 행정관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서 하나 연락책이고 그리고 대통령과도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예. 대통령의 그 유세 당시에 경호도 했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는 안봉근 비서관 밑에 있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이.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보안 손님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그 보안 손님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호성 행정관 비서관하고도 주고받은 그 문자에 보면은 기치료 아줌마가 들어가십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했고 네. 이런 사람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이영선 이 행정관이 주목받는 것은 이 지금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었다는 윤전추 행정관하고 같이 있었다는 지금 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속보로 자막으로 이제 밑에서 오늘 이제 4차 공개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정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제 변호인단의 얘기겠죠. 이제 세계일보 관련 보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그리고 헌재 측에서는 언론 보도 모두 증거로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글쎄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그 입장을 밝힌 건데요. 채택된 증거는 동의 철회를 못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증거 동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증거 동의라고 하는 것은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재판에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증거 동의를 하게 되면 예. 그것을 다시 철회해가지고 부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네. 만약에 증거를 부동의하게 되면 증거 조사 절차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진술서가 있다 하더라도 예. 이 진술을 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예. 그것을 말로 해야만 재판장 앞에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증거를 부동의하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증인을 불러가지고 지금 부동의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부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동의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고 예. 따라서 한 번 동의를 했으면 그것은 바로 재판정에서 판결의 자료로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재 나와서 증인이 이제 그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경우는 그대로 인정하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예, 다시 이제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것이 이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다른 점인데요. 예. 원래 헌재법에 따르면 이 헌재 심판은 형사소송을 준용하게 돼 있지만 그렇지만 형사소송과 다른 점은 이 당사자, 소추위원 쪽하고 피소추자 쪽에 이 민사재판이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증거 조사를 엄격하게 거치지 아니하고도 저런 자료들을 민사소송처럼 증거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형사소송 같으면은 저렇게 어느 쪽에서 증거를 냈다 하더라도 부동의하게 되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말이죠. 그것을 증거로 내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자료도 그리고 검찰이라든지 특검 자료도 일단은 증거로 쓸 것으로 이렇게 이제 헌재 심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검찰에서 지금 조사한 내용, 수사한 내용들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거꾸로 이 검찰 조사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증인 신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형사소송을 준용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그래야죠. 예.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검찰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증거 동의를 요하지 않고 우리가 자료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헌재에서는 이제 재판의 신속성하고 공정성을 지금 크게 보고 있는데요. 네.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피소추자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끌려고 하는 시간을 끌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언론 자료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압박을 함으로써 오히려 피소추자 쪽에서 나와서 탄핵이라고 그럽니다. 이 탄핵을 이 증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예. 자, 자, 오늘 이제 오전에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지금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증언을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 전에 일단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행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을 했는데 헌재 측에서는 지금 그게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에서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무슨 보고를 받았다가 아니라 네. 보고를 받은 뒤에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기재를 해달라는 거였었는데 네. 청와대에서 내놓은 그 자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뭐 누구에게서 뭐 안보실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용복지수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 보고 받았다는 내용만 있지 네. 대통령이 어떻게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부분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특히 그 청와대에서 낸 것도 보면 청와대 그 홈페이지에는 이것이 팩트다라는 그 코너가 있는데 네. 거기 있는 거에서 크게 뭐 진전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헌재 재판부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밝힌 것은 이 형사 재판은 그 검찰이 이 피의자의 혐의를 밝혀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지만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그 탄핵을 당한 쪽에서 탄핵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이 이유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그 청와대 그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진 것이죠. 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어떤 그 탄핵의 사유가 없다,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규명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시간 끌기 전략을 편다든지 아니면 이번 그 대통령 그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같이 좀 부실하게 이렇게 그 설명한다든지 소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이제 헌재 재판부가 확실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 네. 오늘 헌재에 출석한 이영선 행정관이 지금 이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청와대 출입 시에 공용 차량을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업무와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공용 차량에 대해서 별도 승인 절차는 자기로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용 차량 이용할 때 청와대 이제 들어가고 나올 때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검색은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자, 이영선 행정관 앞서서 저희가 이제 출석하는 모습을 봤는데 체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유도 선수 출신이고 또 경호실에서 일을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영선 행정관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경호 업무를 했었고 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경호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혹 부분 가운데 특히 이제 중대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갔냐 이게 이제 논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3시에 가겠다고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실제로 중대본에 방문한 것은 5시 15분이었습니다. 이렇기 네. 때문에 한 2시간 15분 정도 이렇게 중대본 가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영선 행정관이 얘기할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그거를 알고 싶은 것이죠. 예. 오늘 증인 신문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행적입니다.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윤전추 행정관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당시에 상황을 얘기했는데 헌재 지금 앞에 53분 이 부분이 아직도 헌재에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오후의 행정, 이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 행정 말이죠. 네. 이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전추 이 행정관보다는 이영선 행정관이 예.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둘 다 그때 있었다고는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2시 50분 정도에 머리 손질이 끝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5시 15분이 돼서야 다시 말해서 2시간 한 15분 정도가 이렇게 걸렸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이제 오래 걸릴 수는 없는 것인데 사실은 그 동안에 떠날 때까지 말이죠. 어떤 다른 일이 있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이영선 행정관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영선 행정관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인 동시에 네.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연락책이면서 사실은 최순실의 어떤 수행 비서와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혹시 대통령이 이 중대본을 가는 데에도 최순실의 어떤 지시라든지 이영선을 통해서 말이죠. 어떤 그런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혹시 시간이 걸렸는지,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중대본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등등의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혹시 그러니까 이 중대본을 가는 이날, 이 오후에도 최순실이 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혹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신문으로 추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영선 행정관이 지금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지금 말 못해라는 그 자막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검문 검색 없이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최 씨의 출입에 도움을 줬느냐라는 질문에도 말 못한다고 답을 했고요. 최 씨 등이 출입 업무와 관련해서도 말하지 못한다. 그리고 뭐 주사 아줌마라든지 뭐 기치료 선생님과 같은 보안 손님 문자 질문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이제 이영선 행정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보안 손님 하면 이제 최순실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기치료 아줌마, 무슨 주사 아줌마, 그리고 뭐 또 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도 이제 그 보안 손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부부는 뭐 그 김영재 원장 부부는 뭐 수시로 들락날락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김상만 그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안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보안 손님들이 이제 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경호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좀 네. 재밌는 거는 이영선 행정관의 핸드폰에 그 안봉근 전 그 부속비서관은 제2 부속비서관은 S1으로 이제 표시를 했다 그러고요. 예. 그리고 네. 최순실 같은 경우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얼마나 그 이영선 행정관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인지 아시다시피 뭐 그 의상실에서 이 휴대폰 닦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주는 모습이 뭐 상당히 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최순실이 얼마나 실세인지 그런 걸 이제 알게 된 것인데요. 어쨌든 이영선 행정관은 오늘 그 여러 가지 태도로 봤을 때 최소한의 증언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행적이라든지 그리고 뭐 중대본에 좀 늦게 가게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주 그냥 할 수 없이 대답하는 최소한의 어떤 부분만 그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영선 행정관이 지금 헌재 공개 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받으면서 최순실 씨를 그 청와대 출입하는 데 도움을 줬느냐,
뭐 이것을 비롯해서 뭐 보안 손님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 재판장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증인으로 나갔을 경우에 말이죠. 네. 증인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 네. 선서를 이제 거부하고 증언 자체를 거부할 수가 있고요. 예. 선서는 하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선 이 지금 행정관은 증인 선서는 하고 증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행적과 관련된 내지는 경호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신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진술할 수 없다. 이렇게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로 부인할 수도 있지만 이 진술을 강제로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계속해서 여러 번 묻는다든지 저번에 청문회에서 말이죠. 17번의 네. 질문을 통해서 조윤선 장관의 답을 끌어내듯이 말이죠. 예. 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질문을 거부할 동안에 거부한다면 결국은 이제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원하는 답을 얻을 수는 없게 되죠. 네. 예. 뭐 지금 뭐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영선 행정관의 그 보안 손님 발언 거절 말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좀 경고를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네. 이제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건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것이 있는지 따지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 경호실 직원으로서 네. 이 비밀을 엄수해야 되는 부분하고는 좀 이것은 이제 탄핵 심판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 좀 다른 거다. 네. 그래서 이영선 행정관의 지금 태도는 무조건 증언을 하지 않겠다. 뭐 네. 이런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증언을 거부한다라고 할 때는 나중에 무슨 뭐 사법 처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예를 들면 이제 증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과태료를 한다든지 뭐 사법 처리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들어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박한철 헌법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호에 관한 국익이나 안보에 대한 영향을 미칠 때나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경호에 대해서 이 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국익과 관련된 것입니다. 네. 그것을 말함으로써 대통령 신변이라든가 국익 자체에 위협이 될 때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보안 손님이라고 하는 정도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진술을 거부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경고를 한 것이죠. 네. 네. 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4차 공개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관련된 내용 짚어봤는데요.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